네, 안녕하세요. 저는 텐서플로우 코리아 운영진 김경선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해드릴 거는 굉장히 엔트리 레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오후 됐으니까 살짝 졸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고 펀앤펀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서플로우 코리아는 천성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지만 텐서플로우 원래 초반에 시초는 텐서플로우를 소개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확장을 해서 딥러닝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유튜브 채널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이 이번에 새로 생겼고 슬랙 채널도 있습니다. 슬랙 채널에서는 말씀해주신 피아릴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텐서플로우 코리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초다부터 시작해서 뭔가 파이터치 코리아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평소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구글과 관련이 된 건가? 혹은 파이터치가 요즘은 유행하는데 텐서플로우를 쓰시나 운영진 분들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약간 안정기가 돼서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하실 것 같고, 내가 이런 질문을 이제 물어봐도 되나? 이제 찾아보면 나온 건데 내가 너무 핑프처럼 물어본 게 아닌가? 아니면 내 회사 혹은 내 무언가 이벤트를 홍보를 해도 되나? 등등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궁금증도 해소를 해드리고, 오늘의 발표의 목표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이걸 듣고 누구나 자기의 커뮤니티를 운영해 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발표고요. 혹은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약간 백스테이지가 좋아라고 하더라도 이제 찬성님처럼 커뮤니티에 기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걸 봐야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운영이 되고 있고 TF 코리아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코리아 역사 그리고 이벤트들의 변화 양상들, 이벤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들을 이제 좀 큰 단에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끼리 이제 모아봤었던 백업 트릭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텐서플로우 코리아의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첫 모임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 오늘이 2022년이고 이제 23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무려 16년도입니다. 자, 석사를 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6년도 6월에 첫 오프라인 이제 모임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모두의 딥러닝을 통해서 김성원 교수님과 이제 그 외 분들께서 같이 그룹을 만드시고 나서 오프라인 모임 설문을 했었는데, 어떤 걸로 오프라인 모임을 할까요? 우리 AI 첫 모임이잖아요 라고 했을 때 TF 중국 감자부터 해가지고 뭐 아니면 머신러닝 기본 강좌, 강좌 중심의 니즈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강의장을 빌려서 각각의 강좌들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미드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좌들을 보면은 뭐 젠 오브 넘파이 하셨던 분들도 있고, 텐서플로우 설치를 도와주셨던 분들도 있고, 이제 초기부터 멤버셨던 분들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텐서플로우 설치했는데 왜 에러 나는지 아시는 분, 윈도우에 까실 줄 아시는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ML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주제로 진행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강좌 중심의 모임이 처음에 시작이 됐었던 거죠. 이 강좌 중심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AI를 배우고 싶은 니즈가 처음에는 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임을 잡고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를 배우고 싶은 니즈들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저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운영진들이 여기에 맞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벤트들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피아릴리 설명해 주셨던 피아릴리에 대한 문제점들과 그리고 굉장히 다른 이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찬성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피아릴리라고 하는 거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페이퍼 리더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페이퍼 리더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요. 지금은 줌으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12명의 논문 읽는 사람들이 이제 매주 2편씩 논문을 읽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나면 나머지 이제 10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께서는 이제 의견을 조합을 해주세요. 이 논문은 이러이러한 건가요? 제가 이 논문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러이러한 건가요? 그래서 풀 리퀘스트를 하고 이 유튜브에 발표 영상을 녹화해서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논문을 읽어서 널리 알리자라는 퍼블릭한 이제 공유 목적 하에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 읽기 모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4월 16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주제를 보면은 논문 읽기 각오를 다지는 것도 있고 굉장히 제너럴하고 그리고 굉장히 펀더멘털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겐이라든지 혹은 이제 보면은 컨볼루션 네트워크 혹은 뭐 슈퍼 리졸루션 아니면 reinforcement learning 약간 이런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입문하실 때 보셔도 굉장히 좋을 만한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열어주신 김승일 소장님께서도 여기 7번째 디포터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즌 5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16년도 6월 18일 첫 모임부터 해서 현재까지 총 416편의 논문이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이제 AI를 배우고 싶은 니즈를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초반부에는 이제 17년도 1월에 두 번째 미드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샵, 세미나와 포스터 세션, 이제 오늘과 조금 비슷하죠. 그런 세션 그리고 그 뒤에 소셜 네트워킹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오프라인 커뮤니티 이벤트의 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틀 형성이 한 17년 정도에 저희가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ML 제주 캠프라는 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80% 이상의 학생들 참가자분들께서 외국인 분들이셨고 멘토분들과 함께 한 달간 제주도에서 합숙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개발한 내용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던 게 ML 제주 캠프입니다. 그래서 멘토들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운영진들이 노력을 했었고 그 멘토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고 이제 공개를 했었다. 그래서 이 인저이 쉐어 그로우라는 이 저희의 슬로건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판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말고 또 더 쉐어를 해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텐서플로우, 누구나 쓸 수 있는 AI를 만들어 볼까라는 걸로 양상이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에브리웨어라는 행사가 그거의 약간 대표적인 예인데요. 텐서플로우 에브리웨어는 이제 전 세계 머신러닝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일련의 글로벌 이벤트였고요. 텐서플로우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텐서플로우 노스 아메리카, 뭐 텐서플로우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유저 그룹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 에브리웨어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텐서플로우의 주요 랩업 상황들이랑 그 다음에 튜토리얼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 2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자유롭게 너네 그룹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해봐라고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게더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 시기에 게더가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게더에서 만나면 나름 그래도 커뮤니티 행사가 이거 너무 귀엽고 실제로 만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커뮤니티 행사 공통적으로 해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연사자 초청은 프로보노 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성 지급이 아니라 소정의 감사함을 담은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십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사가 아까처럼 온라인도 있을 거고 갸갸쇼를 시즌 1은 온라인이었고 시즌 2는 오프라인이었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가 비교를 해보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장소 대관이라든지 케이터링이라든지 이런 비용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인원들을 좀 수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발표자도 그렇고 참가자도 그렇고 오거나이저도 그렇고 모두 환경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집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인터넷과 컴퓨터만 있다면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고 근데 발표자의 인터넷 상황 그리고 참가자의 환경 이슈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오거나이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행하면 저 세션 궁금하니까 저 갔다 올게요 할 수 있거든요. 오거나이저가. 근데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마이크를 켜는가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전체 발표 중에 이제 누군가의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고 조용히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섭섭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효과적으로 말하기에는 온라인은 조금 그런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마이크 겹쳐가지고 먼저 말씀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온라인이다 보니까 노쇼가 조금 있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노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조금 필요한 게 온라인 행사의 백업 트릭이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까 갸갸쇼 시즌 2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십니다. 참여도 자체가 네트워킹과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세미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나서 네트워킹이 항상 진행이 되는데, 이 네트워킹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오프라인 행사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고요. 만든 오거나이저도 재밌어요. 그래서 막 저도 놀아주세요 하면서 가서 이제 너무 잘 놀고, 참여한 참가자도 굉장히 잘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건 이제 오거나이저 분들의 피땀 눈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련을 해주신 모두연 오거나이저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그리고 룰이 존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인데요. 이거는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위한 고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작게는 게시물부터 크게는 오프라인 행사 시 여러 가지 이제 예외 상황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AI 커뮤니티 중에서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올릴 수 없는 커뮤니티들도 있고요. 근데 완전 자유롭게 하는 커뮤니티들도 있어요. 저희도 굉장히 자유롭게 올리고 있고, 굉장히 로봇만 아니면 저희는 다 승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둘 것인지 혹은 어느 정도의 룰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의 성격상 이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을 해보면,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더, 약간 멱살 잡고 약간 채용에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뭐 기술적으로 좋아요라는 도움이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너무 좋고, 그렇긴 한데 필수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재밌게 뭔가를 만들어 나갈 실무진이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꼭 필요한 거는 각 행사들이 있었을 때 각 행사별 오거나이저, 그러니까 꼭 상시 운영진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행사별 오거나이저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운영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위치가 아니라 프로보노 형식의 발렌티어들이 좀 필요해서, 이런 공유나 혹은 뭔가 그 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같이 축하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커뮤니티의 가치들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와 성장을 선순환 시킬 수 있는 분들로 되어 있으면 좋고요. 현재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워질 때 TF 1점 되게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1이더라고요. 근데 텐서플로우 코리아는 이것과 다르게 굉장히 텐서플로우 코리아가 텐서플로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궤를 같이 했지만, 요즘의 텐서플로우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텐서플로우와는 굉장히 계속 밀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텐서플로우 외에도 AI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서플로우 코리아가 독자적으로 이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건 텐서플로우를 넘어서 TF 코리아만의 독자적인 브랜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각각의 니즈들에 맞춰서 커뮤니티들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제 여러분은 뭐 썬킹 교수님도 있었고 이러니까, 그런 썬킹 교수님이나 아니면 구글 분들도 계셨고 이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도 포섭할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의 첫 이벤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도 이런 뉴스레터가 펑당하고 나서는 일일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로 크롤링해서 계속 스크롤 내려가지고, 스크롤 내리면 내릴수록 메모리 차지해서 느려지잖아요. 근데 느려지는데 안 돼 이렇게 해서 내려서 찾아봤는데, 첫 이벤트가 백분짜기? 뭐 세미나 연사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기타 플로우 따라 해보기였습니다. 그래서 기타 플로우 따라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6명을 선발해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가벼운 걸로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최근에 28일간의 게시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대단한 것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공유 정신으로 이제 겐이나 디퓨전 강의 공유해 주셨던 모드팝에서 진행됐었던 것들, 그리고 탑2예요. 그리고 이제 딥리니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1.4만의 게시물 도달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인력들이 인풋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초보적인 것도 올려도 되나? 다 올려도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운영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커뮤니티는 어떻게 되면 좋을까? 저희도 그렇고 텐서플로우 코리아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플랫폼을 한번 써봐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텐서플로우
코리아의 시작처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제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트캠프 요즘 굉장히 AI가 굉장히 많은데, 혹은 중고등학생분들도 AI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혹은 AI를 창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면 언젠가 TF 코리아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그 명수로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언제 이제 새로운 분들, 뉴 제너레이션 분들 오시나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 젊은이들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AI 커뮤니티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굉장히 저희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고요. 텐서플로우 코리아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이어 커뮤니티 파티를 함께 만들어 나가실 분도 사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이어 커뮤니티 파티를 만들어 나가실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똑같은 논문을 다시 리뷰를 하는지. 논문이 이제 저희가 시트를 관리를 해요. 구글 시트를. 그래가지고 구글 시트에 PR1부터 전부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컨트롤 F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봐서 이거 누가 했었네 하면 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